정경민 차장은 오늘 테스, 네, 또 나우나를 찾는군요. 네, 테스. 그다음에 김현미 매니저는 이제 대원제약. 네. 네. 대원제약 가야죠. 대웅제약 말고 대원제약. 네. 콜대원. 네, 감기약. 맞습니다. 짜먹 그 광고가 유명하니까. 네. 네, 뭐 그걸로. 오늘 또 이래저래 지금 리오프닝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제약주 중에서도 지금 대웅제약 우리 차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네요.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물론 것 뭐 같아요. 제약사들이 대부분 다 종합감기약을 그렇죠. 일반 의약품으로 팔긴 네. 합니다만. 근데 요즘에 이제 광고를 워낙 좀 재밌게 잘해가지고 요게 이제 약국에서 소비가 많이 늘어나서 품귀 현상이 생겼대요. 대원제약 콜대원이. 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뭐 주가 흐름도 나름대로 이제 일반 의약품 OTC를 제조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살아있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대원제약을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나 순환기 이제 의약품들을 전문적으로 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작년, 재작년에는 실적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감기 최근에 혹시 걸리신 적 별로 없죠? 좀 뭐 걸릴 마스크 시간이 있어요. 쓰니까 지금.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니까 저도 사실 매년 이렇게 한두 번씩 감기 몸살을 좀 앓았었는데 네. 마스크를 이제 뭐 작년 재작년부터 매일 쓰고 다니니까 감기가 안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흡기라든지 특히나 이제 순환기와 관련된 이런 이제 의약품들 제조하는 기업들 매출이 가장 직접적으로 좀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동네 이제 병의원들도 감기 환자들이 없어가지고 영업하기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좀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나면 사실 오미크론이 증상이 워낙 또 감기와 또 유사하고 실제로 이게 뭐 대원제약의 콜대원이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가 괜히 이제 타미플루 많이 좀 사게 되고 콜대원 같은 이런 감기 뭐 약들을 좀 복용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습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뭐 공통의 네. 바이러스는 맞아요. 뭐 다양하지만. 그래서 증상을 조금 뭐 이게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임상을 해봐야 알겠지만 네.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고 내가 뭐 목이 갑자기 따갑고 기침이 나오면 불안하니까 감기약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 뭐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감기약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 회복이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고 실제로 지금 타미플루라든지 콜대원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사실 찾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품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어찌 보면 이제 약국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대원제약이 이 감기약 생산 가동률을 급격하게 지금 끌어올리면서 실적도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콜대원 한 품목만으로도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매출액이 지금 가능할 정도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 올해 예상 매출액은 한 3,800억, 영업이익은 한 280억, 거의 200억대 후반에 지금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건 이런 일반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한 8%를 넘어간다. 그러면 진짜 대단한 마진이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제약회사들이 정말 뭐 약국이라든지 병의원에 이게 의약품들을 이렇게 이제 하려면은 워낙 또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 8%대 이상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뭐 제약 기업들 중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미국 시장 하락의 영향 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영향을 조금 받을 거기 때문에 19,000원 내외에서 뭐 무리하지 않고 공략을 한번 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딱 이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23,000~24,000이 되면은 단기 고점이 좀 만들어지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23,000~24,000원 정도 부근을 단기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16,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민 매니저의 오늘 픽은 대원제약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화면 정리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도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좀 무거울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나름의 사연이 있거나 뭐 수급의 주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구성돼 있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포인트죠. 네. 기술적인 측면도 또 접근을 해주셨군요. 네. 오늘은 이벤트가 금요일인데 있나요 혹시? 네,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지금 뭐 동시효과 보니까 뭐 생각보다 많이 밀리진 않네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주식시장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환율이 그냥 멈춰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고 와서 뭐라 그래요? 믹싱을 해봐야지 정확한 판단, 진단이 나오는 거죠. 네, 너무 이런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네. 이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는 거에 여러분들이 조금 흔들리실 필요 없이 무게중심을 좀 잡고 대응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경민 차장이 오늘 테스. 네. 자, 뭐 약간 죄송합니다. 나훈아 가수분을 또 불러가지고 테스형.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중기적인 호흡에 관련돼서 메모리 반도체 시황의 민감도가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 이제 전공정 뭐 이런 장비 업체인데요. 이제 방막 형성을 위한 증착 그리고 식각 요게 이제 좀 장비 공급자로 좀 보시면 되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 낸드는 이렇게 쌓아 올리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요즘에 좀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가장 좀 민감한 이제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어서 향후 저는 뭐 한 2분기 정도는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 나쁠 게 없다. 오히려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중기적인 호흡으로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물론 오늘 뉴욕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낙폭이 좀 상당했어요. 뭐 그렇게 본다면 좀 접근하실 수 있는 좀 매수가도 굉장히 좀 낮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은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고 PER, 고퍼에 들어가서 저 PER에 매도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 수익률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상반기, 작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좀 제법 나왔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좀 쉬어가는 이제 그런 실적이 좀 나오는 것 때문에 3분기, 4분기가 주가가 굉장히 옆으로 좀 누워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반도체 장비는 결국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메모리 시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2분기까지가 신규 장비 입고가 굉장히 많이 좀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현재는 기대를 많이 했었던 비메모리보다는 오히려 메모리 쪽에서 조금 더 좀 좋은 시황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평택 3라인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의 신규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매출의 확대 포인트는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수동적인 이제 그런 좀 움직임이 있는 주가가 좀 나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황이 좀 개선이 좀 되고 있고 뭐 충분히 뭐 시장에 따라서 가격과 기간 조정도 좀 받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그제 또 신규 수주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분위기에 좀 편승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중기적인 호흡으로 테스라는 종목을 메모리 반도체 시황에 맞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 시리즈가 있죠. 테스나는 이제 오사트의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공정인데 그것도 CSI 테스터죠. 네. 이거는. 네. 뭐 CIS네요. CIS. 테스는 지금 뭐 정리가 나오는데 반도체 뭐 3대 공정이면 노광, 증착, 식각 뭐 이렇게 돼 네. 있죠. 그게 이제 증착 쪽에 해당되는 노광이야 뭐 ASML 워낙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증착은 얼라이드 머티리얼스, AMAT 네. 장비들. 근데 이제 테스는 사이는 아니고 이제 증착 쪽으로 조금 더 특화되어서 지금 이제 장비 발주 나간다는 거.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 8대 공정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 네. 그 이영수 대표 데리고 한 12시간 방송해도 이따가 모자라요. 이따가 또 나오죠. 네. 이영수 대표 이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장비고 어떤 장비가 들어가서 뭐에 쓰이냐 이거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시황에 얼마만큼 민감하느냐 이게 오히려 좀 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